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2학기 수업 운영 방식, JBS가 취재했습니다. 202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각 단과대학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한 1학기 정기감사 결과 JBS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 도시과학 및 빅데이터, AI 분야 사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JBS가 취재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JBS 뉴스의 서지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혼합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학사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은 가운데 우리 대학 측은 비대면 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대면 수업의 허용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강의 규모별 대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고 학사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된 사항입니다. 정부 방역지침 인원을 반영하여 강의 규모별 수업 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81명 이상인 대형 강의는 모든 단계에서 비대면만 허용했던 지난 학기와 달리 1단계에선 모든 강의에서 대면, 비대면, 혼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선 중형과 소형 강의는 모든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지만 100명 이상의 대형 강의는 분반해 이뤄야만 대면 강의가 가능합니다. 3단계의 경우 소형 강의는 모든 방식의 수업이 가능하지만 대형 강의와 중형 강의에서는 학생 수가 50명 이상이면 분반을 이뤄야만 대면 강의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를 격상하면 모든 수업에서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수업은 동영상 강의 또는 실시간 화상 강의 형태로만 진행됩니다. 대면 수업은 마스크 착용, 이격 거리 유지, 체온 측정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대면 수업이 실시되는 경우 미러링 수업, 즉 혼합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강 인원이 강의실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학생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수업을 말합니다. 이때 실시간 혼합 방식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은 동시 진행 중인 교내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의 공지는 수업 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학기와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수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면 시험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교강사가 강의실 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이나 비대면 시행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으로는 시험장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학생 간 1.5m 거리두기 좌석 배치, 시험 응시자 및 감독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수시 환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은 학사 내규에 따라 제4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나 전자예방접종 증명 캡처 등을 제출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을 유구결석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상 반응 발생자에 대해서는 접종 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2회 모두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대면 수업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됨에 따라 강의 계획을 바꿔 수도권 대학 상당수는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역시 공지된 2학기 수업 운영 방안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방식입니다. 이번 2021년 2학기는 지난 학기와 같이 원화된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론 과목은 A0 이상이 전체 수강 인원의 50% 이내, 실험, 실습 과목은 75% 이내로 성적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어김없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지만 실시간 화상 강의 에티켓을 지켜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네 번째 비대면 학기, 더욱더 반갑게 맞이할 날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김예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이전처럼 행사가 진행되진 못했지만 졸업생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0일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도 어김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학위 수여식은 오전 11시에 사전 제작된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우리 학교 홍보대사인 이루미들의 축하 메시지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졸업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순탁 총장은 성공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실패도 치명적인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용기다. 라는 윈스턴 처칠이 남긴 이야기를 축사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졸업 축사가 끝난 이후에는 학사, 석사, 박사 순으로 학위 수여가 진행됐으며 이후 은사님들의 축하 메시지와 서울시립대학교 음악학과 학우들의 축하 연주가 연이어 송출됐습니다. 한편 학위 수여식 때 진행되던 학위복 대여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증가로 인해 이번에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 교무과에서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될 시 학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 문자로 발송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위 수여식에 대해 재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학위 수여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이 영상이 남잖아요. 그 영상을 담아놓으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추억을 회상하면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학위 수여식 자체의 분위기를 전달하기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서 기왕이면 대면으로 친구들도 좀 만나고 교수님들과도 인사하고 좀 그러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해야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직접 축하받지도 못하고 또 함께 노력해온 동기들을 직접 축하해줄 수도 없는 점이 가장 아쉬울 것 같습니다. 비록 이번 학위 수여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졸업생들을 위한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구성됐습니다. 서울과 시대를 밝히는 별이 되어라 라는 우리 대학의 슬로건처럼 세상에 나아가서도 졸업생들 모두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행복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용기 있게 도전해 나갈 졸업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상 J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정기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몇몇 자치기구들이 감점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명한 회비 사용이 진행됐는지 벌점 부여 방식과 대학별 벌점 사유에 대해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감사위원회에서 2021년 1학기 정기감사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정기감사는 지난 3월 개정된 감사기준안에 따라 진행됐으며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감사기준안 규정에 맞지 않는 감사자료의 경우 감사자료 미비로 간주하여 감점 2점, 감사자료 제출기한 초과 1일당 감점 2점, 감사기준안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영수증 미비로 간주하여 감점 2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감점은 만원 단위당 0.5점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이때 금액 산정은 감사 대상 기간 동안 분실한 영수증 금액을 모두 합산해 적용됩니다. 이어서 통장 내역과 영수증 불일치, 수령 지급 영수증 및 상품 지급 관리대장 작성 요령 미준수 또는 분실할 경우 감점 5점, 후원 물품 및 상품 관리대장, 현물 관리대장 미작성, 후원 물품 관리대장과 실물 불일치, 이체 내역서 및 현금 인출 명세서 미제출, 원본 대조필 미날인 시 감점 5점입니다. 장부와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학생회비 사용을 할 시에는 감점 10점, 포인트 적립이나 기타 사익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할 시 감점 10점, 영수증을 분실할 경우 감점 10점을 부여하며 이 또한 감점은 만원 단위당 1점씩 가산됩니다. 이때 금액 산정은 감사 대상 기간 동안 분실한 영수증 금액을 모두 합산해 적용됩니다.
더불어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현금 인출, 학생 자치기구 명의의 통장 미개설, 추가 자료 요청 거부, 수령증 서명 위조와 같은 문서 위조, 학생회비 카드 관리 부실 시에는 감점 20점이 부여됩니다. 개인 목적에 의한 학생회비 사용, 즉 추후 사비 충당 시 대의원의 징계가 요구되며 개인 목적에 의한 학생회비 사용, 즉 횡령 시 대의원의 징계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감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6월 7일 정기감사 공고를 시작으로 7월 3일에서 20일에 1차 정기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7월 21일에서 26일에 2차 정기감사가 진행됐으며 7월 27일 2차 감사 결과 전달 및 감점사항 최종 확인을 거쳐 7월 31일 최종 회의 및 결과가 공고됐습니다. 다음은 2021년 1학기 정기감사 결과입니다. 공과대학의 경우 컴퓨터과학부는 영수증 미비로 2점 감점, 토목공학과는 수령 영수증 미비, 영수증 미비로 9점이 감점됐습니다. 예술체육대학의 경우 산업디자인학과가 영수증 미비로 2점 감점, 스포츠과학과는 영수증 미비로 6점이 감점됐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 중국어 문화학과는 영수증 미비, 감사자료 미비로 4점 감점, 철학과는 감사자료 미비로 4점 감점, 국어국문학과는 영수증 미비로 2점이 감점됐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수학과는 수령 영수증 미비, 감사자료 미비로 7점 감점, 정경대학의 경우 경제학부는 감사자료 미비로 2점이 감점됐습니다. 자유융합대학의 경우 감사자료 미비로 8점 감점, 학생복지위원회는 영수증 미비로 2점이 감점됐습니다. 다음은 감점 10점 이상으로 주의를 받은 자치기구입니다. 먼저 도시사회학과입니다. 도시사회학과는 수령 영수증 미비로 인해 감점 15점이 부여돼 주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공학과입니다. 공간정보공학과는 학생회비 오용으로 감점 10점이 부여돼 주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동아리연합회입니다. 동아리연합회는 통장 내역과 영수증 불일치로 감점 10점이 부여돼 주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감점 20점 이상으로 경고를 받은 자치기구입니다. 먼저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공학과의 경우 감점 34점으로 경고를 받았으며 화학공학과는 수령 영수증 미비, 현물관리 대장 미작성, 이체 내역서 미제출, 통장 내역과 영수증 불일치의 이유로 감점됐습니다. 다음은 기계정보공학과입니다. 기계정보공학과의 경우 감점 31점으로 경고를 받았으며 10만 5,950원 상당의 영수증을 분실하여 감점이 부여됐습니다. 환경조각학과 또한 감점 25점으로 경고를 받았으며 감점 요인은 감사자료 미비, 후원물품 및 상품관리 대장 미작성, 영수증 미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학과입니다. 도시공학과의 경우 감점 21점으로 경고를 받았으며 증빙자료 미비, 영수증 미비, 수령지급 영수증 작성 요령 미준수의 이유로 감점됐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점을 받은 자치기구는 투명한 학생 자치를 위해 감점 사항이 없는 자치기구는 현황을 꾸준히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정기감사를 통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학생 자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김주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의 도시과학 및 빅데이터, AI 분야 사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창업장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김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대학의 도시과학 및 빅데이터 AI 분야 사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MOU 체결입니다. 지난달 20일 우리 대학은 한국교통연구원과 빅데이터 AI 활용 교통연구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효율적인 교통운영과 미래 모빌리티 연구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구축 및 교통 운영 전략의 수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데이터와 시스템 등 교육 및 연구자원 공동 활용, 대학생의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의 상호 협력이 있었습니다. MOU 체결을 기념하는 세미나도 지난 8월 20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두 기관에서 연구해온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 및 AI 활용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미나는 서울시립대학교 박신영 교수님의 서울시 교통 빅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사례 발표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물리학과 엄영우 교수님의 연구 발표가 이뤄졌고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이후 앞서 이뤄진 발표와 관련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끝으로 세미나가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 빅데이터 AI 연구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도시과학 분야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첨단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학과 상당한 교통 빅데이터를 보유한 한국교통연구원이 협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운영정책 및 모빌리티 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창업 장려 사업도 진행됩니다. 지난달 31일 우리 대학이 제안한 서울 임팩트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2025년까지 4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도시 빅데이터 AI 분야를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을 특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로를 핵심축으로 창업 공간이 조성되고 다양한 창업 육성과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유일한 대학으로 빅데이터 AI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업 전체의 성과 향상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립대 창업지원단 이인평 단장은 국내외 창업 생태계에서 도시 빅데이터 AI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인재를 바탕으로 많은 강소기업과 글로벌 유니콘을 창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은 도시과학 분야와 빅데이터 및 AI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연구의 폭을 넓혀 학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분야와 관련된 교내외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대학 학습 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김규리입니다. 9월 또 다른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지난 학기의 아쉬움을 떨쳐내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학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된 지 어느덧 2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는 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BS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강 신청 취소 기간을 안내합니다.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공모 일정을 안내합니다. 사회적 경제공학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안내합니다. 9월 교의진료 운영을 안내합니다.